지금 이제 피크아웃인 거고 지금 이 국민연금의 리즈 시절인 거고요. 네, 역시 MG 노조위원장은 뭔가 다른 연금 관계자들이랑 말이 다르네. 일단 그 확실히 어쨌든 현 세대가 덜 받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90년대생이다, 뭐 2000년대생이다. 네. 이분들은 이제 100만 원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입 기간이 길어도 네. 우리나라에서 30년 가입 기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33년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가지기가 네.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그렇게 가입을 하더라도 지금 그 기성세대가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을 받지는 못하죠. 네. 안녕하세요. 최부심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조끼가 굉장히 제 눈을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무서워서 이쪽을 쳐다보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나오신 분은 국민연금의 노조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채널에서 국민연금을 많이 좀 다뤘었는데 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연금 안에서 실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좀 찍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렇지만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 그리고 좀 약간 와해, 곡해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가한테 설명을 듣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의 노조위원장님이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그 국민연금 그 노동조합의 위원장 하고 있는 오종원입니다. 근데 보통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네네. 이제 백발이 성성한 네네. 그런 이미지인데 국민연금이 되게 뭔가 힙한 약간 MG 노동조합장을 뭐 나이가 되게 어리신데 노조위원장의 역사를 뭐 새로 쓰신 거 아니에요? 뭐 딱 꼭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이제 큰 노동조합의 위원장님들이 저보다 연배가 한 10살 정도는 많긴 한데요. 예. 뭐 제가 뭐 최연소는 아니고 예. 근데 뭐 제가 올해 이제 만으로는 41세인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나오셔서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연금 노조위원장을 모신 이유는 연금 노조 운종에 뭐 동참하자 약간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 채널에서도 국민연금을 좀 다루는 거를 좀 보셨을 것 같고 연금 안에서도 거기 계신 분들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두 가지 시선이 조금 있는데 하나는 소위 재정안정론자라고 하는 연금에 어떻게 우리 세금을 넣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냥 연금 지금 받을 사람들 다 받고 나중에 90년대생들 미안해 약간 이렇게 하는 그 재정안정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득보장론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소득보장론은 소득 대체율이 지금 소위 30%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타겟은 40%인데 연금 납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실질적으로는 30%대도 못 주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노후에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그러니까 연금을 좀 더 줘야 된다 이런 파들이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 몸담고 있는 몸담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4.16 연금개혁팀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노르웨이 연금 이상으로 국부펀드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연금 사이즈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소위 제3세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다 잘 보고 계시죠? 예. 저는 이제 보고 참 희망이 보이고 좀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랑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최상욱 대표님과 저요? 예. 맞지? 근데 오늘은 뭐 4.16 얘기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을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가입하라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가입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알려주는 이제 국민연금의 뭐 팁이라고 할까? 네네.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하면서 그런 좀 팁들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먼저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을 언제 수령하는 건지에 대해서 연금 수령을 좀 빨리 하는 게 좋은지 나중에 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소위 네네. 연금 조기 수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 계신 분으로서는 네네. 어떤 식으로 좀 답변을 주고 계신지. 땡겨받거나 네. 늦춰받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 땡겨받는 건 이제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고 늦춰받는 건 이제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연기연금. 뭐 조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내부 용어로는 이제 소득 업무 종사라고 하는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그래서 월 평균 소득 금액이 한 308만 원, 네. 월급 기준으로 한 410만 원
이게 넘지 않아야 네. 조기 연금을 좀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예. 이 넘는 분들은 신청이 좀 제한되고 그리고 좀 소득이 좀 높으신 분은 신청이 안 되지만 소득이 낮은 분은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소득이 좀 낮기 때문에 미리 연금을 좀 주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약간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소득으로 하시고 이제 연금을 나중에 받으시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그 제도의 설계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생애 동안에 받는 연금이 한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 네네. 원래 시기보다 앞당겨서 받는 경우에는 받는 액수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합산했던 금액이 크기가 전체적으로 비슷해지겠죠. 늦춰 받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좀 커지게 됩니다. 기간이 짧으니까 그래야 전체적인 받는 기간이 이제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감액률과 그 증액률이 있는데 학자들이 계산해 본 이제 공정 감액률, 공정 증액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조기 노령 연금인 경우에는 이제 그 일정 부분 감액이 되고 연기 연금은 좀 증액이 되게 됩니다. 연금을 뒤로 받으면 자연스럽게 조금 증액이 되고 조기에 받으면 조금 내려가게 되고 네네. 결국은 뭐 개인이 선택하면 되긴 하지만 그 장단점을 좀 잘 비교를 해야지 되겠네요. 근데 네네. 제가 첫 질문을 그냥 바로 조기연금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물어볼 무거운 주제가 많은데 뭐 조기연금이나 물어보냐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채널에서 연금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많은 댓글이 그러니까 연금의 가입자들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다들 직장 가입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임의 가입자시거나 아니면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좀 보태주지만은 자기가 진짜 다녀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연금 납입금이 조금 부담이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너 연금 납입금이 부담이니까 뭐 최저금액만 내라 하기보다는 뭔가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신지. 국민연금에는 제한적이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을 좀 지원하는 그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농업인 보험료 지원도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또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 평균 근로자 수가 이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데 월 급여가 또 이제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래서 거기 해당되면서 재산과 소득 일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최대 3년간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좀 저임금의 노동자분들이 그 사실은 사용주가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뭐 그런 제도이기도 하고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근데 농업인이신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이제 기준소득월에 103만 원까지 50%를 지원하는 제도고요. 60세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12개월만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하셔서 농업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확인해서 많이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개혁 때 좀 대상자가 확대되기도 했는데 지금 보험료 9% 기준으로는 46,350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좀 안타깝게 이거는 생애 기간 동안에 12개월까지만 지원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지원 기간도 농업인 보험료 지원처럼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은 있고요. 이제 가사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이제 가사 근로자에게 두루누리 보험료처럼 유사하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데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곳은 두루누리랑 똑같이 보험료의 80%까지 지원이 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보험료의 4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제도나 가사 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도나 지원 기간은 최대 3년, 36개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말씀드린 네 가지 보험료 지원 제도들 뭐 잘 활용하셔서 이 부분 이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충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연금이 찾아보면은 이런저런 지원들이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해서 일정 그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이하면은 지원 대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연금 모수 개혁에 그 전에는 이제 납부 재개자,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납부 재개하는 사람만 이제 좀 지원이 됐는데 지원 기간은 좀 짧습니다. 생애 12개월밖에 안 돼서 좀 짧긴 한데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전체 지역 가입자가 네. 다 대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소득과 자산 기준 이하면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일정 부분 이제 뭐 짧게나마 12개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농업을 하시거나 어업을 하시면 이제 농어민 국고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농업인 확인서랑 뭐 네. 이런 뭐 농업 경영체, 어업 경영체 뭐 이런 그 증빙 서류가 제출이 되면은 이제 네. 보험료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험료 지원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임의 가입 기간에도 지역 임의 계속 가입으로 해서 60세 이후에도 네. 지원 받으면서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사실 이제 농업인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열려 있는 편이고요. 예.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어플도 있잖아요. 네네. 그 어플에 막 이런 설명이나 안내나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어요. 그 어플 통해 가지고 관련한 정보나 이런 게 습득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좀 찾아야 되고요. 어플에 뭐 그 내용들이 막 메뉴를? 바로 네. 표출되거나 그러진 않고 다만 이제 팝업 창으로 특정한 시기에는 그런 안내나 이런 것들이 뭐 표출은 되긴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내 곁에 국민연금 그 어플 나온 김에 네네. 그 어플은 뭐 어떻게 개발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어플에 대한 뭐 만족도나 이런 거 그 내부적으로 뭐 듣고 하시는 것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지금 이게 이제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어플인데 네, 아유. 지금 현재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예상 노령연금이나 가입 네. 내역 이런 것들을 조회를 많이 하시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재증명이랄지 이런 것들 다 발급은 받을 수 있고 네. 뭐 제 연금을 이렇게 보면은 아 본인 연금도 보여주십니까? 예. 이 어플로 모바일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제 예상 연금 이렇게 나온 건데 예. 세전 금액, 뭐 세후 금액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세후로 137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네네. 예상이 되고 있고 네네. 총 397개월이 이제 가입되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가입되는 거고요. 2043년까지 한 달도 쉬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가 됐을 때 네. 뭐 2048년 6월부터 생일 다음 달부터 이렇게 받는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이제 표출이 네네.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추납보험료 신청이랄지 뭐 가입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연관 메뉴로 있는 게 질문이 제일 많다는 건데 자기 가입 내역 확인하고 자기가 언제부터 얼마 받는지는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납을 하고 싶으면은 이거에서 자기가 더 내고 싶은 만큼 더 추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예, 추납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소득이 없어갖고 네. 이제 그 납부 예외라고 해서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거를 지금 내는 보험료 곱하기 개월수로 해가지고 네네. 뭐 한 번에 내셔도 되고 분할 납부 신청을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돈이 되는 대로 네. 뭐 2개월치 먼저 신청했다가 2개월 냈다가 또 돈이 생기면 또 3개월치 신청해서 뭐 내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 연금 납부액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직장 가입자 정도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저희 40대 기준으로는 120만 원에서 아마 한 180만 원대 정도까지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40대 분들은요. 회사를 꾸준히 다닌 경우 꾸준히 다녔어도 네. 제가 83년생인데 예.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제가 아마 가장 연금이 많은 축에 속할 거고요. 네. 지금 현재는 연금 받는 분들의 분포를 보면은 네. 이제 막 20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막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그 통계를 보면은 200만 원 받는 분은 이제 전체 수급자의 이제 0.7%입니다. 네. 상위 1%. 1%도 아니고요. 0.7%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물론 이제 지금 연금 뭐 20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최고액 받는 분은 299만 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진짜 돌았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는 그런 거야? 말도 안 분들은 돼. 다 연기 연금을 한 경우입니다. 아, 원래보다 이제 더 굴려서 예, 원래보다 한 5년 늦게 받고 와.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률, 소득 상승률이 예. 다 반영되니까 네네. 명목 금액이 이제 높아진 거죠. 예. 지금 뭐 우리가 피크아웃 얘기를 하지만은 네네. 연금도 지금 그 금액이 피크아웃입니다. 아, 우리가 연금 개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원래 소득 대체율 70%에서 출발했는데 네. 99년까지는 이제 70% 가다가 2007년까지는 60%로 갔고 네. 그 이후에 이제 50%에서 0.5%씩 쭉 소득 대체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200만 원 받고 이런 분들은 가입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이 70, 60 기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프랑스 향기가 나는 이제 연금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아, 연금 프랑스 예, 향기가 예, 나는 약간 프랑스 이게 한 향기가 60%씩 예. 주니까 그 나라는 네네. 네.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사실은 공적연금 투입 전에 네. 노인 빈곤율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노인 빈곤율은 프랑스가 60이고 우리가 50이에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국민연금이 투입되면은 네. 프랑스 노인 빈곤율은 4%로 떨어집니다. 근데 60%에서 4%로 예. 연금 때문에 떨어지는 예, 연금 때문에 4%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다 투입해도 50에서 이제 40으로 10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네요. 근데 사실은 네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현재 평균 액수는 근본적으로 연금 받는 분들이 과거에 연금 납입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83년시면은 88년도부터 연금이 있었고 99년 강제 납입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학생이셔가지고 풀 납입을 못 하셨지만은 1970년대생들부터는 뭐 풀 납입을 하신 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입 기간이 지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네네네. 소득 대체율이 삭감되는 속도가 굉장히 네, 빨라. 그게 빠르다 보니까 가지고. 기간은 늘었는데 네. 그 과거에 오히려 네. 더 짧았던 사람들 대비 받는 게 줄어드는 거군요. 예, 예를 들어 최근에 은퇴하신 저희 국민연금 선배 노동자의 연금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64년생인데 429개월, 제가 약간 400개월 가량이니까 가입 기간 비슷합니다. 이분은 이제 한 36년 정도 가입하고 저는 이제 네. 33년 정도 가입하고 같은 직장에서 네. 비슷한 기간을 일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네. 이분은 이제 그 예상연금이 세전 이제 195만 원 정도 되고요. 맞네요. 예, 이분의 이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의 수준, 실질 가입 기간을 반영한 이제 소득 대체율이 이분은 이제 39.4%가 되는데 진짜 연금의 목표하는 딱 그 예, 40%네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70%, 60% 소득 대체율 기간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케이스라서 예. 제가 말씀드린 이제 프랑스 향기가 나는 예. 이제 연금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제 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28.3%입니다. 네. 제 예상 연금은 이제 아까 130만 아까 원대였으니까 130만 예. 그러면 이제 저는 2011년부터 가입이 됐는데 네. 소득 대체율 48.5 구간부터 이제 가입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 또래에서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좀 높은 편인데 그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높다는 거 네네. 말씀이시구나. 예. 예. 지금 이제 피크아웃인 거고 지금 이 국민연금의 리즈 시절인 거고요. 네, 역시 MG 노조위원장은 뭔가 다른 연금 관계자들이랑 말이 다르네. 일단 그 확실히 어쨌든 현 세대가 덜 받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90년대생이다, 뭐 2000년대생이다. 네. 이분들은 이제 100만 원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입 기간이 길어도 네. 우리나라에서 30년 가입 기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33년 뭐 이렇게 맞습니다. 가지기가 네.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그렇게 가입을 하더라도 지금 그 기성세대가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을 받지는 못하죠. 네. 진짜 심각하네요. 노인 빈곤 예방 뭐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매년 12월 말에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하고 네. 거기에서 소득 자료가 발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게 발표가 되고 예, 예. 중위소득의 50%가 이제 빈곤선이라고 해서 네. 빈곤의 기준이 되는데요. 2024년 말에 이제 2023년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네. 중위소득의 50% 빈곤선이 한 달에 156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아마 80년대 뭐 중반 뭐 이후생들은 아무리 국민연금 많이 받아도 네. 그 빈곤선에도 미치지를 못하는 수준일 국민연금 거예요. 빈곤선도 안 예. 가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된다는 안 되죠. 거네요. 국민연금을 소위 30년을 넘게 예, 받는다 30년 넘게 하더라고요. 가입해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는 뭐 내 곁에 국민연금 어떻게 쓰냐 약간 이런 가벼운 질문을 던졌는데 그 현 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세대 간 어떤 모순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네. 뭐 세대 간 모순이라기보다는 이제 되게 강력한 재정 안정화 개혁을 했던 거예요. 예. 국민연금 금액을 이제 많이 삭감하는 개혁을 해서 네네. 걸어다니는 분들 다 보면은 3, 40만 원 이상씩 다 연금이 다 깎인 상황인 겁니다. 오 위원장님이 걸어갈 때 저 사람의 연령을 딱 보고 저 사람 마이너스 45만 원 머리 위에 이제 저 사람은 마이너스 15만 원 막 바로 그럼 저를 딱 보자마자도 채부심은 딱 마이너스 한 20만 원 대충 이렇게 딱 바로 카운팅 하셨군요. 뭐 저보다 한 2, 30만 원 많으실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제도가 이게 존재하는 목적은 노후에도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든다 뭐 이런 목적일 거고 프랑스나 이런 데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10배인 거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어느 정도의 수준 그 노후 소득이 준비가 돼야 네. 추가적인 뭐 다른 소득이 투입됐을 때 그 빈곤선을 넘어가면서 탈빈곤이 될 텐데 네. 지금은 우리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하위 저연금에 이제 좀 몰려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분들도 네. 40만 원 미만으로 받는 분들이 이제 50% 가량 되고요. 네네. 뭐 60만 원 미만 받는 분이 80% 되는데 네. 문제는 앞으로 가입 기간은 늘어나는데 소득 대체율이 이제 기존에 이제 연금 개혁으로 많이 깎여왔기 때문에 네, 네.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이제 네. 가입 기간을 반영한 소득 대체율이 20% 초반대로 그게 더 정확한 숫자에 가깝죠. 예, 그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그걸 보면은 지금이 20% 초반대인데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거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을 합니다. 이번에 모수 개혁을 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반영해도 많이 안 올라가나요? 그거를 반영해도 소폭 상승할 거고요. 네, 소폭 오르긴 네. 오르는데 네. 과거에 받았던 만큼의 그런 거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냥 국민연금의 리즈 시절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아까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이 좀 달라진다고 했는데 네네. 그 자기 연금을 좀 더 국민연금을 높이려고 하는 개인들은 어떤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은퇴하시기 전에 네.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게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일 거고요. 맞아요. 다 그럴 생각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그 특성상 네. 가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이제 DB 방식이라고도 하죠. 이제 네네. 연금 산정식에 의해서 연금이 계산되는 방식인데 이 법 산정식도 이제 국민연금 법에 이제 규정이 되는 산식입니다. 그래서 이 산식을 보면은 네. 전체 가입 비례상수라고 해서 소득 대체율 값이 있고요. 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네. 본인의 네. 평균 소득이 네. 들어갑니다. 이제 네. 다만 이제 본인의 평균 소득도 재평가율이라고 해서 예. 연금 받기 전 이제 그 기준으로 소득의 상승률을 다 반영을 해줍니다. 그 소득을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 가입 기간을 곱해서 네. 이제 계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연도별로 소득 대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달라진 소득 대체율 값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블록 쌓듯이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자기가 바꿀 수가 없고 네. 본인의 평균 소득은 이제 바로 이게 보험료인데 당연히 이제 많이 낼수록 좋긴 하지만 네. 이게 이제 산술 평균으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바꿔봐야 이제 이 두 축 중에 한 축만 바꾸는 거라 예.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고요. 예, 예.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건 가입 기간인데 이거는 산식에 보다시피 두 항에 다 꼽혀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은 굉장히 이제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연금 받기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이 1999년까지는 전 국민 가입이 아니었어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사업장 퇴사하신 분들이 1년 지나서 이제 반환 일시금으로 내가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은 이제 그걸 막아놨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국외 이주를 하거나 이제 예. 만 60세까지 도달했을 때 120개월이 안 돼서 네. 최소 수급 기간이 안 돼서 이제 그때는 이제 본인이 더 가입할지 아니면은 일시금을 받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젊은 분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는데 왜 안 주냐.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저희 지사에 와서 이제 막 직원을 폭행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도 있고 막 이러긴 네네. 하는데 예전에 받았던 반환 일시금 이것을 다시 반납하는 제도가 네. 반납금 제도라고 있는데 네네. 당연히 이제 공정한 가치로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또 반영을 좀 해야 되겠죠. 이자나 이런 것들이 좀 복리로 붙는 뭐 정기예금 이자율로 그렇게 해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더해 갖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그 가입 당시의 소득 대체율로 가입 기간이 복원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소득 대체율이 프랑스 향기가 나잖아요. 네. 70%와 60% 구간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연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되게 어마어마한 팁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연금을 신청하시는 분 중에는 예. 그 연금 수급 시간이 임박한 분들은 이제 그 반납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으셔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부모님이 연금을 받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그러네요. 반납금은 납부를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고요. 그 돈은 반납을 하는 그 순간 몇 배로 뻥튀기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저도 이제 그 민원실에서 업무를 할 때 네. 예상연금이 30만 원대인 그 연금이 막 예. 80만 원대나 100만 원대로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어마어마한 그 기간을 다 보수받은 일단 그러면 근본적으로 연금 산식에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하면 연금을 늘릴 수 있냐면 제일 좋은 건 근본적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네네. 거다. 네네. 그래서 요새 그런 팁도 많더라고요. 네네. 뭐냐면은 성인이 되면은 일단 연금을 필수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자. 취업을 아직 안 했다 네네네, 하더라도. 네네. 네, 그래서 연금의 잔존 기간이 존재하도록 하고 나중에 취업하면 그 돈을 넣으면 그게 다 운용이 되니까 그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가입 기간이 길면 좋고 다음 시간에 팩트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금이 막 몇백만 원이신 분들은 그 연기까지 하면서 네네. 이거 더 길게 한 거니까 그렇죠. 그 금액이 이제 막 컸던 거죠. 그럼 네네. 결국 저희도 현재 기준으로 연금을 조금 높이려고 한다면은 직장인 가입자는 결국 그분이 직장 다니는 기간 동안 가입을 하는 거지만은 비직장인 가입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도 연금 10년 채웠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가입 기간을 받기 전까지 늘리면서 네네. 하놓는 것이 연금 수령이 훨씬 크다.
예, 맞죠, 예. 이제. 그러니까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좋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네. 말씀드린 이제 반납금이 있고 네. 또 이제 추납금, 빈 공간이 있으면은 네. 빈 공간을 이제 현재 메꾸는 거죠. 납부하는 보험료로 개월수를 계산해서 네. 한 번에 내기도 하고 네. 분할해서 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야금야금 뭐 2개월, 3개월 뭐 신청해서 내고 또 신청해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거는 납부 시점에 소득 대체율과 납부 시점에 가입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납을 하게 되면 납부 시점으로요? 네네. 예, 예, 예. 뭐 어쩔 수 없죠. 납부를 그때 네네. 했으니까. 추납 보험료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또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뭐 납입 연도에 그게 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죠. 이제 납입연도에 그것도 반영이 되니까 그런 꼴찌까지 있네. 야, 이거. 그거를 계산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주된 뭐 사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사업장에 있다가 그 사이 네. 빈 공간들이 맞죠, 있거든요. 맞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추납으로 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에 우리가 세금이 나오니까 네. 그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이 정도 추납해야겠다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역시 진짜 예. 세상은 진짜 꼼꼼하고 디테일한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할 말이 많은데 네네. 그 주제별로 조금 묶어서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그 생각들 여러 가지를 바로잡아 가긴 해야 되겠지만은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연금 산식에 따라 가지고 연금을 좀 많이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높아야 되고 한 네네.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이 또 5월 7일에 달라진다는 거 그것도 되게 꿀 정보였는데 달라지고 나면은 그 어플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 자기 연금을 꼭 체크를 해야지 될 것 같고 나중에 좀 더 이 부분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연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공격들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연금과 관련한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서 실제 연금의 정통 전문가가 이런 여러 가지 루머나 이런 여러 가지 썰들에 대한 그런 팩트 체크를 저랑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